그러면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꿀팁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가 여러 가지 갖고 있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고 네.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 나중에 증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증여에도 순서가 있다는 네. 얘기를 이제 네. 해주셨는데 네. 임대 수익이 있는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야말로 뭐 꼭 먹고 알 먹고 될 수 네.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네. 되는데 수익률이 높은 그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겠는데 네네. 그 외에도 또 부동산 증여 순서에서 네. 더 디테일하게 네. 더 중요한 점들을 좀 짚어줄 수 네. 있겠습니까? 예. 이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뭐 보유세라기보다는 예. 뭐 이건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같고 예. 최근에 뭐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뭐 보유세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6천만 원, 8천만 원 막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돈 내고 그런 보유세 내고 사실은 어렵잖아요. 생활하기가.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들이 있고 뭐 수익형 부동산이 없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먼저 사전 증여하는 게 맞겠죠. 종부세가 네. 많이 나오는 부동산 네. 사전 증여해라. 예.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예.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이제 부부가 각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각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동산이 있다면 우선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거. 이제 요거는 이제 예.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다 증여하기에는 조금 증여세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예. 그럼 사모님, 토지는 계속 가격이 오르는데 건물은 좀 어떨까요? 토지만큼 오를까요? 제가 가져보질 않아서 예, 뭐 토지는 좀 아무래도 오르면 큰 규모로 네, 좀 네, 오를 것 네, 같고, 네, 그러니까 네, 토지가 네, 좀 네, 넓으니까. 네, 네, 네. 예, 예. 근데 요즘은 또 그 토지보다는 또 이 상가나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만약에 모르겠네. 예. 그 비주거형 건물, 그러니까 뭐 상가라고 한다면 예, 예. 근데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등기가 따로 되잖아요. 예. 예.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매년 개별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예. 이제 기준시가도 계속 오르지만 예, 예.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오르는 폭이 크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게 나으니까 만약에 이제 전체를 증여하기에는 증여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이럴 때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해서 증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고요. 네. 오.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이 결국 토지 위에 서 있는 거니까 네네네. 토지분과 건물분을 네네네. 분할을 해라. 네네네네. 이런 꿀팁이 다 있나요? 네네. 토지를 그 건물이 서 있는 그 토지를 먼저 네네네. 증여를 해라.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네네. 이 건물을 따로 네. 나눠서 네네. 증여를 해라. 뭐- 이야,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네, 건물은 이제 헐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예. 이제 감가가 되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 게 유리하고 예, 예. 네, 또 하나는 이거는 단지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예. 이제 기준시가하고 실거래가액의 차이가 큰 이제 이런 거를 먼저 증여하는 게 낫겠죠. 저도 지금 방금 이제 그 촬영 들어오기 전에 예. 상담을 받은 건이 있는데 이제 농장을 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 예. 이분이 이제 사실 여기서 제촌 요건을 못 갖추니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또 이제 내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가 또 세금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도를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당장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권유해 드린 거는 예. 이게 개별 시가로는 6억 정도 되는데 실거래가? 예. 공시지가로 이제 보니까 한 뭐 9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차이가 크네요. 네. 예, 예. 그래서 내 딸한테 딸이 있다 그래서 증여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럴 때는 실거래가하고 이제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자산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자산들을 먼저 증여하는 게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런 경우에는 기준 시가대로 그 증여세가 나가나요? 아니면? 이제 나대지는 사실은 이제 감정평가로 과세할 수가 있는데 예. 가액이 이제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시가로도 과세가 이제 가능하다. 가능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예. 이따가 이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우선은 이제 감정평가 대상이 안 된다 예. 생각이 된다면 이제 이럴 경우에는
딸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 증여받아도 예. 5천만 원 공제받고 나면 뭐 400만 원 정도밖에 증여세를 안 내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이제 좋은 방법이 절세 팁이 될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한번 좀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네네. 수익형 부동산이 있으면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네네네. 다른 부동산을 증여해라. 네네. 그리고 종부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네네. 것이 또 좋다는 네네네.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부동산 같은 이런 네네. 경우에는 토지 부분을 나눠서 먼저 증여하고 네네네. 나중에 건물 부분을 네네네. 증여를 해라. 네네. 그리고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좀 네네. 큰 네네. 이런 재산이 있으면 네네네. 그런 부동산이 있으면 그런 네네. 것도 먼저 또 네네네. 증여를 해라.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네네. 이 전체적으로 볼 때의 순서는 또 세울 수 있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사전 증여할 때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네네네. 이런 부동산들이다. 네. 이렇게 먼저 네, 우리가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굉장히 좋은 팁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이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사전 증여할 때 네. 언제 증여를 할 거냐 네네. 하는 증여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예. 요거를 그냥 뭐 증여 시기나 이런 관계없이 하게 되면 예. 또 이제 큰일 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 이제 상담한 그 토지권, 또 예. 농지권,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은 이제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게 무조건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증여 전에 이제 2년 전에 그 실제 매매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아니고 이제 매매 가격으로 과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농장 예. 이제 6억 정도 실거래가 6억 정도 되고 지금 기준시가는 9천만 원이니까 예. 이제 9천만 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2년 내에 예. 그 농장을 한 4억 정도에 취득을 했다. 4억에 취득한 게 6억 원이 됐다.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를 보면 예. 이제 증여일 전 2년 내에 2년 내에 예. 이제 매매 등이 있는 매매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매매 가격이 있고 이제 가격 변동에 그 지역이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예. 막 이럴 경우에는 이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9천만 원이 아닌 취득 가격인 4억으로 과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네네네네.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2년은 지나서 증여를 해라 하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례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2년 내다. 예. 그러면 4억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2년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9천만 원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까 예. 과표가 엄청난 차이가 네, 이제 나는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네네. 증여를 한다. 적어도 네네. 2년은 기다려라. 네네, 2년 맞습니다. 후에 증여를 맞습니다. 하라.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네.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증여 시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네네네, 해주신 맞습니다. 건데 맞습니다. 부동산 지금 사전 증여하는 꿀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언제부터 하는 게 좋습니까? 정답은 예.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 그러니까 사전 증여는 빨리 할수록 좋다. 네, 맞습니다. 뭐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네네. 사전 증여를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뭐 저도 그런 신경은 전혀 못 썼는데 네. 이런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네. 그런데 피보다 진한 건 돈이다. 훨씬 뭐 이제 진합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상속인들이 이 상속을 받으면서 싸우는 경우, 너무 많아요. 네. 법적으로 다투고 네. 뭐 심하다 보면 네. 뭐 이렇게 뭐 정말 살인 사건까지 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네, 우리가 네.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상속인 간의 유류분이 네. 또 이렇게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네. 또 중요한 이런 대목이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증여할 때도 유류분 소송을 대비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예. 이제 유류분 제도는 저희가 이제 1979년도부터 예. 이제 법정 상속인에게 이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은 이제 보장하자 뭐 예. 이런 제도로 이제 시행된 제도인데 네. 좀 요즘 같은 때는 부작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상속인인 이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예. 그다음에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지금 비율을 얘기해 주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법정 상속분은 이제 예. 민법 10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예. 이제 모든 상속인은 그냥 다 1의 비율을 가지고 예, 이제 예. 배우자만 이제 1.5의 비율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고 배우자가 네네. 있는 상태다 그러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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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네, 배우자에게만 맞습니다. 1.5, 네, 맞습니다. 자녀들은 다 1 이렇게 이제 네, 되는 네,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이제 그 재산이 뭐냐 네. 이게 중요한데 우선은 이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당연히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유증한 재산, 이제 사전 증여한 재산도 이제 유류분 청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예. 우선 이제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사전 증여에 대해서는 이제 민법 111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으로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 예. 당사자 쌍방이 만약에 이제 유류분 권리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것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예. 또 판례의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제 1년 전의 것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걸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네. 상속 개시 전에 1년 이내에 증여한 부분에 네. 대해서 원래 유류분 대상이 되는데 네네. 그런데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끼쳐질 것을 알고 사전 증여를 했다. 그러면 네.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 네, 청구의 네, 대상이 맞습니다. 될 네, 수 맞습니다. 있다. 이런 네, 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라는 이 어떤 전제가 네네네. 좀 불확실한 것 같아서 이게 네네네. 정확히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네. 겁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유류분 예.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가 뭐냐 이게 중요한데 예. 이제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아, 민법엔 없고. 네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예. 우선은 이제 증여 재산 가격이 예. 증여 후 재산 가격보다 큰 경우를 이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를 보고 있습니다. 예. 예컨대 뭐 이제 100억 가진 그 피상속인이 100억을 가진 상태에서 예. 60억을 증여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증여 후 재산 가격이 더 적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예. 예. 피상속인 재산이 이제 증여받고 난 다음에 계속 예. 감소하는 경우예요. 아. 그러니까 뭐 피상속인이 이제 부동산인데 예.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뭐 토지나 예. 이제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 요거를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증여 후에 피상속인 재산은 뭐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아하.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류분 대비해서 이제 전략을 예, 한번 예. 정리를 하면 예. 우선은 첫째는 이제 피상속인이 뭐 수익형 부동산이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이제 증여 후에 계속 이제 수익이 감소되지 않는 그런 예. 상황을 만든 다음에 예. 예. 증여 재산을 이제 증여 후 재산보다는 크지 않은 재산을 증여받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우선은 유증받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받은 재산을 유증받은 재산을 먼저 반환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민법 1116조를 보면은 이제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이제 반환하는 재산은 이제 유증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우선은 이제 그 알짜배기 재산은 이제 사전 증여를 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유증받은 재산을 이제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 반환받을 수 있게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사전 증여와 유증을 조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사전 증여는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상속인 생전에 이제 증여를 받은 거고 예, 예. 유증은 이제 유언을 통해서 증여받은 거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상속인데 네네 조금 이제 다른 방식의 상속을 우리가 네네네. 유증이라는 또 맞습니다. 이제 네, 상속 맞습니다.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키고 싶은 알짜배기 부동산이 있으면 예. 그거를 먼저 사전 증여받고 예. 그다음에 그 외에 덜 중요한 재산을 유증을 받은 다음에 예. 이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면 이제 유증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예. 이제 가장 좋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전 증여할 때 유류분 청구 문제 이것도 굉장히 네네, 중요하다는 네네, 이제 네네. 말씀이셨고 네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데 있어서 네네. 남편의 바람기 잡아야 된다. 네네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상속세하고 남편의 바람기하고 네네.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좀 아. 궁금하거든요. 남편의 바람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속세 신고하다 보면 예. 상속 재산 가격이 50억을 넘어가면 보통 그 세컨드나 내연녀가 있다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웃으시는데. 재산이 많다 보니 아, 네네. 한눈 팔 그런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 웃으시는데. 근데 사모님 이런 얘기하면 네. 그 남성분들 반응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는 50억을 초과하는데 아직 세컨드나 이런 뭐 내연녀가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자책하면서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이런 진짜요? 반응이 첫 번째가 있고 예. 이제 두 번째 반응은 이제 흐뭇한 웃음을 지으시는 분들. 예. 이제 이런 분들은 50억이 넘으면서 예. 이제 내연녀가 있는 경우죠. 아. 이런 경우는 저는 잘 절대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잘 살고 있구나. 예. 근데 세 번째는 이제 50억이 안 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돈을 모아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는데 의지가 이제 불타올라요. 그래서 그날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반응으로 나는데 예. 상무님은 지금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뭐 어디에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신가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우선은 이제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예. 상속 개시 전 이제 5년 이내에 예. 사전 증여한 재산이 왜 이제 사전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예. 이럴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예컨대 이제 50억이 넘는 사람이 이제 이분은 굉장히 이제 파이팅 하셔가지고 세컨드가 2명이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상속 개시 5년 전에 이제 세컨드한테 갖고 이제 5억씩을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세컨드들한테는 뭐 20%의 증여세는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뭐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제 세컨드들은 이제 20% 증여세를 내고 이제 끝났지만 예. 이게 이제 상속 재산가액이 합산되면 10억이잖아요. 근데 10억에 대해서 이 피상속인이 50%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예. 10억에 대해서 50% 5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돼요. 이러면 이제 본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이제 그 남편분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이렇게 세컨드한테 준 돈이 있어서 이제 이 10억에 대해서 예. 이제 이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은 이제 세컨드가 가져가고 세금은 이제 본처가 굉장히 억울한 거죠. 네, 본처가 굉장히 억울하겠죠. 네, 돈도 못 받았는데. 네네네. 예, 가뜩이나 세컨드 있는 것도 억울한데. 네네네. 돈도 그쪽으로 갔는데 세금은 내가 내.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재산을 남편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재산이 많은 남편이 이런 이제 엉뚱한 그 뭐 바람이 나서 그쪽에 뭐 사전 증여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재산이 많이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속세를 내가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부인분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라.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남편 할 관리 필요가 잘해라. 있다. 뭐 관리하는 방법은 뭐 우리가 설명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하셔야 되겠다. 아무래도 본처가 많이 억울하죠. 그럼요. 억울하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2019년부터 꼬마 빌딩이나 나대지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한 후에 국세청에서 이 정확히 이 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감정평가 의뢰해서 감정평가액대로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시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준시가라고 얘기하나요? 기준시가가 감정평가액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대로 과세를 하면 과표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 2월 12일에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제 49조 1항에 이런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제 상속 개시구 법정 결정 기한 내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이제 가격 변동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 이걸 시가로 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이제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되니까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러면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기준 시가와 시가하고 차이가 이제 엄청났었거든요. 40%에서 60%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서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건축물이 없는 그 나대지나 그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단 이제 여기에서 제외되는 건 뭐 3,000제곱미터 그다음에 100호 이상 이제 상업용 건물을 제외하고 오피스텔은 제외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어요.
감정평가를 그러면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려면 국세청도 예. 정해진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2020년, 시행 처음부터 2020년부터 과세가 됐는데, 예. 이제 2020년에는 한 19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제 2021년도에는 한 이제 51억 정도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국세청이 하니까. 네네네. 국세청이 그 감정평가에 대한 비용. 네네네. 이것을 그 예산으로 잡았는데, 네네.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아,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첫 해에는 저희가 보통 30억 정도 재산이 된다 그러면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올해는 조금 더 떨어지고 또 국세청이 또 예산은 늘어났지만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제 평가 법인들하고 조금 약간 협의를 해서 굉장히 예. 다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자산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탈출수에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하면은 이제 과표가 너무 오르니까 제 이제 절세 전략은 우선은 조금 분할해서 이제 증여를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30억짜리 이제 재산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당연히 감정평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10억씩 나눠서 3번에 증여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확답은 드릴 수 없겠지만 감정평가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도 될 수가 있겠죠. 예, 분할 증여. 네네네. 예, 분할 증여하는 방법으로. 네네. 실제 이제 기준시가하고 감정평가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기준시가로 증여를 하되 분할해서 증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이런 말씀이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평가액에서 80% 정도 평가액이 다운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절세가 될 수 있겠죠. 예. 자,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전략적인 부동산 사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증여를 뭐 자녀에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배우자에게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증여세가 발생하는 부분 여기에 대한 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속 공제 중에서 이제 가업 상속 공제 다음으로 이제 공제액이 큰 게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입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 상속분 아니면 이제 30억 중 적은 금액과 이제 일괄 공제 5억 원 중, 그냥 기초 공제 5억 원 중 이제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게 되니까 만약에 이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30억인데 30억을 실제 상속받았다 그러면 30억을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30억까지 배우자는 상속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30억이면 이제 5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10억 절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엄청난 금액이 절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쟁점은 뭐냐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계산할 때는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차감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이제 법정 상속분이 30억이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실제 30억을 사전 증여 받았어요. 아니,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전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 그러면 30억이 공제가 되는데 만약에 사전 증여를 30억을 받았다. 사전 증여를 30억을 미리 받았다. 10년 이내에 미리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5억 원밖에 공제가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25억에 대해서 공제가 배제가 되니까 11.5억만큼 상속세를 더 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상속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피상속이 젊은 경우라면 이제 배우자 공제, 증여 공제가 6억이 되니까 이제 6억 원을 공제받으면서 이제 증여를 받는 것도 유리하지만 피상속이 연로한 경우라면 배우자보다는 이제 자녀가 이제 사전 증여를 받게 하고 또 사전 증여 받아서 이제 자녀의 재산 가치가 더 증가하는 뭐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우자가 연로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 피상속인이 연로한 경우에는 배우자보다는 이제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도 자녀와 배우자를 잘 구분해서 사전 증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오늘 그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굿바이 세금 폭탄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은 상속세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인데 그 전략적인 방법으로 사전 증여를 잘 이용하는 이런 7가지 방법을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전략들이해서 뭐 정말 귀에 저도 이제 쏙쏙 들어오고 잘 정리를 한다 그러면 상속세 세금 폭탄 이런 사전 증여를 통해서 잘 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제 상속세를 우리가 절약하는 이런 방법 가운데
사전 증여 외에 나머지 네네. 방법들도 또 있다고 아까 네네.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네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런 사망 전에 네네. 이런 사전 증여 외에 나머지 네네. 권세 전략에 대한 네네. 그런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상속세 세금 폭탄 피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 상속 전에 사전 증여 외에 나머지 방법을 통한 이런 세금 폭탄 피하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성희 세무사님 굉장히 고맙습니다. 오늘 배운 이런 내용들을 갖고 많은 분들이 상속세 세금 폭탄 잘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